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수급주 매매에서 다룰 거예요. 수급주 매매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정도는 이해하자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그 수급 매매는요, 실제 수급 매매 그 계보들이 있거든요, 고수들.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 중에요, 공통된 부분들을 설명할 생각이에요. 수급주 매매는요, 수급주 매매만에 특화된 그런 창들이 있어요. 보는 창들. 이런 창이라고 하면요. 이 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매매 사례를 통해서 설명할 생각입니다. 사실요, 수급주 매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들어보다 보면은요, 뭐 근거 없는 뜬구름 잡는 궤변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요, 논리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요. 자본이 커지게 되면요, 반드시 알아야 할 매매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집중해서 좀 이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 수급주 매매에 대해서 얼핏 대충 알았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갖고 매매한 것들을 통해서 수급주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요, 오전자에 원전 노봇이 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전으로 흐름이 갔습니다. 제가 이제 원전 중에는요, 이제 BHI를 공략을 했습니다. 수급주 매매 관점에서 다 오늘 볼 거예요. 타이틀이 수급주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AI로 갔어요. AI 매매 안 했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막판에 조선. 조선 쪽은 제가 여기 조선 쪽에 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강밴드랑 일시등이 있어요. 이제 일승 매매를 했고, 그리고 막판에 보니까 뭐 대왕고래라든지요, AI가 다시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제약바이온의 일부 그런 개별 이슈 부각되면서 강한 흐름이 나는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보고 제가 충분히 설명할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다루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로봇 원전 AI 로션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갈 때,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오늘 수급주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요. 지금은요, 이 BHI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일승은요, 역시나 이렇게 수익을 냈어요. 여기서 들어가고, 그리고 화성밸브도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화성밸브랑 일승이랑 차트 좀 비슷하지 않나요? 비교해보면요, 이게 세력주라서 그래요. 이거 비슷하죠. 들어간 타점도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 들어가고 또 여기 들어가고, 그쵸? 이거 나중에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그냥 대충 이렇게 타점만 보여드리는데 심오한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보면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설명한 게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요, 다시 위에 올라가면서 이 BHI와 1승의 그런 매매 관점을 자세히 볼 겁니다. 일단 우주항공 대표 수급주가 뭐예요? 하나시스템이에요. 우주항공, 방산, 그쵸? 이 하나시스템의 차트적 관점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차트는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차트적 관점을 살펴보면요, 일단 하나시스템은요, 하나시스템 볼게요. 하나시스템은 보시면요, 최근에 이 주봉을 보시면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쵸? 제가 이제 스마트머니에 대한 개념을 앞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하나시스템이요, 보세요. 이 거래대금이요, 역대급으로 터지지 않았어요? 역대급.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거래대금이 가장 크게 터지면서요,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쵸? 보시면 차트도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신고가 돌파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하거든요. 스마트머니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제가 말하는 스마트머니 기준이 이렇습니다. 1번이요, 2년 이상의 그런 장기간의 매물대 있잖아요. 이 장기간의 매물대들을요, 돌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상으로.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역사적 신고가인데, 지금 이 하나 시스템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주봉 기준이잖아요. 주봉 기준 역사적 최대 거래량이 나와요. 최대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와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엄청나게 크게 거래대금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대규모 집단 상승세가 나온, 지금 이게 방위산업 우주항공 관련 테마거든요. 당연히 집단 상승세가 나왔죠. 최근 트럼프 관련 정책주로요. 머스크 트럼프 관련 그런 정책 그 관련주로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속하는 거예요. 그쵸? 신고가 돌파, 그리고 역사적인 최대 거래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지금 현재 핫한 트럼프 머스크 관련 집단 테마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이 하나시스템은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 신고가 돌파할 때.
그리고 나서 보세요. 트럼프 기대감에 우주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했거든요. 이때요.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고가 돌파 나온 거예요. 엄청난 거래대금 유입하면서 이게 일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방산 우주항공 성장 기대감의 하나 시스템도 이제 이렇게 막 오르면서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일으키고 신고가 돌파가 나왔던 겁니다. 차트적 관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차트적 관점으로 어떤 걸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신고가 돌파했죠. 여기다 이제 이걸로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요.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잠시만요. 신고가 돌파한 그런 차트죠? 보세요. 차트 여기 돌파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신고가를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일봉상 거래대금이요. 최근에 어때요? 이걸 제가 이제 신고가 돌파 기준봉이라고 본다면요. 이 기준봉에서 상승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매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21선 보이시죠? 이 노란색. 24,000원, 이제 25,000원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봉 중심선이 여기잖아요. 그죠? 기준봉 중심선이 여기죠. 이제 이걸 기준봉이라고 하면 이게 중심이잖아요. 보이시죠? 여기다 이제 중심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예요? 이제 제가 기준선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여러 가지 기법이 차트적 기법 중에서 이 노란색이시죠. 그리고 이 수평 지지선 보이세요? 이걸 기준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준선이랑 21선이 또 이렇게 지지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세요. 이 기준봉의 중심 그리고 1차 국면 다음에 이 눌림 파동의 그런 여러 가지 지지선이 겹쳐 있잖아요. 뭐 기준선이고 뭐야 신고가 돌파 첫 눌림이고 그리고 나서 21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기법이 중첩되는 구간이 최근에 이제 여기 구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이 중심봉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간을 두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매수한 구간은요 25,000원대 25,000원부터요 25,000원부터 25,000원대부터 24,700원 있잖아요. 24,500원까지 제가 매수를 걸었거든요. 근데 24,500원까지 걸었는데 실제로 24,700원까지가 매수되고 오늘 장중에 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구간을 매수한다면 이렇게 매도한 관점을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이해되시죠? 차트적으로 스마트머니 출연하고 그쵸? 스마트머니 출연하고 여기 신고가 돌파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파동 나오고 이제 N자형 1차 눌림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파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여기서 눌림을 매수했던 겁니다. 차트적 관점이 이제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번에는 재료적 관점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요 방해사는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주죠. 이거에 대한 일정을 한번 보세요. 일정이 있었죠. 언제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 일정이 지금 소멸이 됐어요. 최근에 어떤 일정이 소멸이 됐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스페이스X 우주선 6번째 시험 발사했죠. 트럼프 창간하면서 이게 2일 전 나왔던 이슈거든요. 이게 이날 나왔던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정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그동안 일정 전에 상승을 했다가 일정 전후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 보시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일정이 소멸되면서 단기 재료가 소멸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때 스페이스X 관련 주식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급락한 이유는요. 이 단기 재료 소멸로 인한 급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모멘텀 이슈와 아직 더 많은 일정들이 남아있어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우주선 6번째 시험 발사 성공했다고 이제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냐면요. 이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최근에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 주식들이. 하지만 어떤 일정이 더 남아있냐면요. 보세요. 지금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요. 스페이스X 관련된 그런 기업 가치가 수직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그런 우측근, 그쵸? 오른팔로서 지금 시세를 거의 장악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스페이스X가 이제 12월 달에요. 기존 주식을 이제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기존 주식을요 이제 일주당 135만 달러, 약 18만 9천 원에 매각하는 공개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과정으로서 12월에 지금 공개 매수를 이제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일정이죠. 그럼 12월 또 전후로 해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부각받으면서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뭐냐고 하냐면 이것도 일정이죠. 12월에 또 일정이 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일정. 지금 아직 11월 며칠이죠?
지금 11월 20일이니까 아직 일정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단기적인 일정이 하나 소명하긴 했지만요. 또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잖아요. 이렇게 일정이 여기 있으면요. 일정 전후로, 그쵸? 기대감을 상승했다가 이 단기적인 일정 재료 소멸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죠. 근데 또 여기에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고 다시 이렇게 상승한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 일정 전에 모멘텀 이슈가 나오면서 모멘텀 이슈, 그쵸? 모멘텀 이슈가 나오면서 이 주가 상승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많이 잡혀 있고 이게 지금 강력한 테마라고 형성이 된다면요. 이 단기적인 조정은 뭐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요, 단기적 일정 소멸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지만 또 12월에 일정이 있고 중간중간에 모멘텀 이슈가 잘 나오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요, 매매 접근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차트적 관점 설명드렸지만 이번에는 재료적 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요, 제가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가치가 지금 349조 원이라는 평가 전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12월 이거 있죠, 공개 매수 전까지도 또 새로운 이슈들이 막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모멘텀 이슈라고 하거든요. 그런 좋은 호재 이슈가 나오면 또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단기적 재료 소멸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요, 밑으로 쭉쭉 살펴보면 여기 일정민 모멘텀 재료가 있어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주항공 쪽은요. 여기까지가 되셨습니까? 그럼 재료적 관점이 이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수급적 관점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수급적 관점이 이게 주요 오늘 가장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죠. 제가 이제 어저께 보시면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요, 어저께 엄청나게 밀렸어요. 10% 정도 밀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5,000원 부근부터, 그쵸? 24,500원 부근까지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몇 분할, 한 10분할 정도로요. 좀 비중 베팅, 좀 비중을 이제 이렇게 분할로 많이 이렇게 영역을 잡아갖고, 여기다 영역을 잡아갖고 다 매수를 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24,700원까지 잡혔거든요. 잡히고 나서 오늘 한 5% 정도 상승했을 때 한 2-3%에 던졌는데요. 그 관점을 설명드리려고요. 수급적 관점에서. 수급이라고 하면은요, 매매 동향에서 기간이랑 외인이랑 개인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 동향들 보고 매매를 하는 그런 관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으로 다루는 내용이 이거예요. 보세요. 일단요,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장중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개인은 확인을 못할지라도 외국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제 기관도 빼요. 이제 외국인 관점이에요. 그게 프로그램 매매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 일단 좀 이따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때 이 프로그램 실시간 그 매수 현황, 매수 매도 현황이 나오거든요.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거. 프로그램 매매가 0778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이건 미니 창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크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럼 실시간으로 이 프로그램 금액과 수량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이게 실시간으로 다 이게 수량이 나오면서 이 프로그램 수매수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나와있죠. 근데 오늘 장막판에도 올랐죠. 프로그램 수매수가. 일단 이 정도까지만. 이게 수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랑 호가창과 연계해갖고 실제로 프로그램 수매수가 지금 들어오는지 빠져나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프로그램 수매수가 마이너스면은요, 이게 프로그램이 수매도 하는 거고, 이렇게 빨간색이죠? 수매수 하는 거고, 이렇게 빨간색이면서도 올라가는. 이것도 이렇게 줄여서 볼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이 검은색이죠? 이 시간대별 수매수량인데, 이 수매수량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렇죠? 프로그램 수매수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뭘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일단, 전일 프로그램 창은 이랬어요. 이 구간에서 계속 매도하더라고요. 계속 매도세가 나왔어요.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프로그램 창을 봤죠.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 창이 보시면은 여기 1시 57분 때잖아요. 여기서 순매도에서 순매수, 프로그램 순매수가 양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수급이 양전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외인 순매수로 본 거예요. 프로그램 순매수, 그러니까 보통 외인은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그 실시간 순매수는요, 외인 순매수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무방하다고만 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왜 그 차이점도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1시 57분부터 프로그램 순매수 양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오후장에 계속 프로그램 사들이는 거예요. 이게 1시 58분이죠. 그 다음에 2시 38분, 3시 20분까지 계속 플러스 되죠. 그쵸? 보이시죠? 그래서 프로그램 순매수 수량이 늘어나고 외인의
매수세량이 많이 잡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제가 외인들이 많이 사니까 이제 저도 따라서 이제 여기서 막 외인 따라갖고 같이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 봅니다. 예, 그러면은요, 프로그램도 수매수로 전환되었죠? 그리고 아까 차트상 봤죠? 차트상 시고가 돌파 천을림이었잖아요. 그리고 기준선 20선, 기준복 주심선까지. 차트상이요. 그쵸? 차트도 좋아.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수매수도 지속됐어. 꼬리를 달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로그램 창을 보고 수매수, 집중 불안을 매수했어요. 25,000부터 아까 27,000원. 그쵸? 27,500원까지. 27,500원이었나? 예, 여기, 죄송합니다. 25,000원부터 24,500원까지, 이제 여기까지 걸어놨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걸어놓고 수량이 잡혔어요. 여기까지. 24,500원까지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2%, 3% 왔을 때, 던졌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프로그램 수매수 관점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고 이렇게 접근한 것도 이해 가셨죠? 오늘 이제 매도한 관점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장중에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요, 너무 확연하지 않았어요. 뭔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비중이 크니까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이제 2, 3% 정도 던졌을 때 던진 겁니다. 여기에서. 2, 3% 던졌을 때.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는요, 5% 이상까지 상승했는데 요 정도까지는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금요일이기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의 그런 프로그램 측면 있잖아요. 이런 거가 이제 좀 확연하게 계속 사들이고 있다, 계속 팔아들이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확실하게 윤곽이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는요, 프로그램 사들였는데 갑자기 또 밀리면서 프로그램이 파다되고 나중에 이렇게 올리면서 프로그램이 사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원래 계속 사들이면 계속 사들이거나 아니면 팔면 계속 팔아들인다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이면 확실하게 제가 이제 대응을 했을 텐데, 좀 뭔가 한 가지 기준을 갖고 대응을 했을 텐데 이게 확연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매도한 관점 알았죠? 차트적 관점, 수급적 관점, 그리고 재료적 관점 다 설명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가 여기 앞서서 외인은요,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서 사고 파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매수할 때 외인 매수 동향이 보통 비슷하게 잡힙니다.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10만주 매수하면요, 나중에 외인 매수 동향이 10만주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 매수세를 외인 매수세로 추정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지금 살펴볼게요. 일단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예전에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매매할 때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전고 돌파하죠. 이때 돌파했을 때 2만원 라운드 피겨가 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강세 속에요. 그때요, 이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세요. 그러니까 외인 매수세 볼게요. 외인 대량 매수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외인이 매수하면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 양봉이 외인이 매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프로그램 순매수도 지금 이렇게 비슷하지 않나요? 이 차트가? 보세요. 외인이 매수할 때 프로그램도 매수, 외인이 매수할 때 프로그램도 매수, 외인이 매수할 때 프로그램도 매수.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 동향이랑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랑요, 프로그램이랑 외인이랑 매수하는 흐름이 비슷하죠. 똑같이,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이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이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켜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외인의 실시간 매수가 안 나왔더라도 이 프로그램 순매수 제가 그 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매수 동향을 보면서 이거 실시로 외인이 매수하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순매수의 실시간 현황을 볼 수 있으니까 이 현황을 통해서 외인이 지금 대량 매수를 하고 있겠구나. 이건 장마감으로 나와요. 이건 실시간에 나오지만 이건 장마감으로 나오거든요. 이 표는요, 끝나고 나서 제가 이걸 찍었기 때문에 이게 표시 나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실시간 매수를 통해 갖고 외인의 매수를 추정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과거의 패턴이 프로그램이 매수했을 때 다 외인이 프로그램이 매수했을 때 외인도 매수했었던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외인이 대량 순매수를 통해 갖고 돌파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 매매로 접근했던 겁니다. 당시에요. 그럼 제가 이걸 왜 설명드렸을까요? 오늘 이제 하나 시스템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보세요. 하나 시스템을 보시면요, 하나 시스템의 외인 순매수량 한번 보세요. 이겁니다. 이 빨간 캔들이요. 이 캔들이죠. 이 캔들이요. 이 캔들.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어때요? 이건 프로그램 순매수거든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 외인도 비슷한 매수 흐름이 보인다는 게 느껴지죠. 지금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차트를 통해서 보이시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매도했을 때 어때요? 웨인도 매도하고, 프로그램 매도할 때 웨인도 매도하고, 프로그램 살 때 웨인도 사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순매수와 웨인 그 순매수의 그런 흐름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를 이제 웨인이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매수를 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 시스템이,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보유 수량이거든요. 외국인 보유 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렇게 늘어날 때. 그리고 한번 이걸 지켜보세요. 이 외국인이 매수할 때 주가는 오르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외국인이 크게 매수할 때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모습 보이시죠? 외국인이 크게 매수할 때 주가는 오르는 모습. 그러면요, 외국인을 주포 세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예를 들면 팔 때 이게 떨어지죠. 팔 때 떨어지죠. 그쵸? 음봉 나오면서 외국인이 팔 때 어저께 조금밖에 안 팔았는데 많이 떨어졌죠. 그거는 밑에서 볼 건데 기관 때문에 그래요. 기관이 많이 팔아졌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뒤에 과거를 보면요, 외국인이 팔 때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런 매수 동향이 프로그램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실시간 프로그램 동향으로 외국인 매매를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간까지 제가 그렸습니다. 기간 어때요?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보유 수량이 늘어날 때 이렇게 급등하죠. 근데 어때요? 밑에 이제 프로그램은 같고 똑같다고 보고 기간을 볼게요. 기간 순매수 금액 보세요. 외국인은 샀죠? 프로그램 이제 같이 샀는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기간을 팔았죠? 기간을 팔았는데 외국인이 더 많이 사니까 이렇게 상승한 거고요. 여기서는 어때요? 외국인이 사고 기관도 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했고, 근데 여기서는 하락했죠. 왜냐면 외국인이 팔고 기관도 팔기 때문에 기관은 엄청나게 팔아댔겠잖아요. 그래서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포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그런 수급주의 대표적인 그런 전형적인 흐름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최근에 이렇게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 같이 사들였죠. 쌍끌이 매수라고 하거든요. 양매수라고도 해요. 양매수가 뭐냐면 양쪽 다. 기관과 외국인. 그거를 우리가 쌍끌이 매수라고도 합니다. 이 쌍끌이 매수.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까지 같이 매수할 경우는 삼끌이 매수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쌍끌이 매수만 해요. 쌍끌이 매수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돌파하죠. 그러면 이거는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이 수급주 돌파를 좀 합니다. 이런 데서. 이해되시나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막 엄청나게 사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는요, 아까 말한 그 엔지니어링 있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처럼요, 이 수급주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수급주 돌파로 해볼 수 있었겠죠. 근데 최근에 어때요? 제가 눌린 관점,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전 눌림했었잖아요. 이 매매한 관점을 설명드리면요, 일단요, 그 외국인의 보유 수량과 이제 기관의 보유 수량을 봤을 때 이 외국인의 기관 그 보유 수량과요, 그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동행한다는 게 보이시나요? 그쵸? 비슷하죠.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그쵸? 비슷하죠. 여기 반등하니까 여기도 반등하니까. 오늘 반등했죠. 근데 기간이랑은 조금 달라요. 기간도 보시면은, 기간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주가. 지금 그쵸? 외인의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보유 수량과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딱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기간은 어때요? 기간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기간이 별로 안 샀는데도 이렇게 올라왔던 거 보면 외인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것들을 보이시죠? 물론 외인도 비슷하게 움직이긴 해요. 기간도. 그쵸? 기간이 올렸을 때 똑같이 올라가고, 기간이 여기 올렸을 때 올라가고, 그쵸? 그러나 지금 최근에 기관이 팔고 외인은 사들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와 외인의 순매수를 믿고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관은 엄청나게 팔았어요. 어저께 이런 그 급락 주체가요, 기관이었거든요. 기관이 엄청 팔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봤잖아요. 1시 50 몇 분? 55분에선가 이렇게 기관은 계속 팔아다고 있는데, 순간 프로그램 순매수가 양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팔아댈 때 외인들이 받아줬던 거예요. 여기서 받아주면서 나중에 이제 끌어올리기도 하고 조금씩 꼬리 달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간과 동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서요, 프로그램 순매수세를 꼭 외인 순매수로만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거를 한번 통해 갖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걸 그 수급주 매매할 때 그런 차트로 갖고 왔거든요.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하나 시스템은요, 프로그램 순매수와 지금 기간 순매수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 순매수가요. 그렇지만 어때요? 딴 걸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보시면요, 지금 거의 이것도 비슷해요. 그쵸? 비슷하죠? 보죠?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올 때 외인 순매수가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어디를 볼까? 다를 때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죠?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어때요? 외인은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100%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여기는 그대로 가는 거 맞죠? 프로그램과 외인과 프로그램 외인 동행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프로그램 순매수는 들어왔는데 외인은 팔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강한 종목이 많습니다. 외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를 더 설명드려 볼게요. 차트 설명을 지금 들었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매매할 때 프로그램 동향을 보는 게 왜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아까 그 위에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BHI와요, 1승의 매매 관점을 잠깐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 BHI 있죠? 이 BHI는요, 수급주일까요? 세력주일까요? 이것도 수급주예요, 수급주. 오늘 BHI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BHI 볼게요. 이 BHI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죠. 근데 프로그램이 크게 들어오면서 외국인도 똑같이 이것도 비슷하죠.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그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 프로그램 매수 금액을 통해 가지고 참고를 해갖고 매매하기에는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를 외국인 실시간 매매, 특히 주포 세력의 외국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요, 프로그램 실시간 매수 현황을 보고, 매매 현황을 보고 매매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실제로 외인 매수에도 나중에 많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장중에 이렇게 매매했을 때 이런 것들, 그쵸? 프로그램 매매로 현황을 보고, 실시간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보고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돌파되고 지지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지 가고 이렇게 돌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 이슈도 있었어요. 개별 이슈도 있었는데 이게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BH 강세를 보였는데 역대 최고 수주 SMR 수의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원저주 전체적인 강세 속에 개별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거고요. 돈이 크게 들어오면서 그때 어때요? 세력주 는요, 뭐 프로그램 매매 현황보다 수급 호가창의 그런 흐름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세력주기 때문에, 아니 수급주기 때문에요. 그쵸? 방금 말한 이 현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수급주에 그런 맞는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이 아마 프로그램 매매 창이라든지 기간 외국인 매수 동향 같은 거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거 보고 매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이 관점 이해되셨죠? 수급적인 관점, 그죠? 실시간 프로그램 그런 것들 보는 관점. 근데 1승은 어때요? 1승은요, 보세요. 눌림 받고 3% 정도 던진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제가 이거 차트적인 관점은 이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수급적인 관점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1승을 한번 보세요. 1승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어때요? 여기 급등했죠? 그쵸? 이때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했었는데 어때요? 이거 보잖아요. 보이시잖아요. 팔았잖아요. 외인은요. 여기 어때요? 여기 또 프로그램도 팔았잖아요. 그 다음날 도진데 샀고 다시 한번 음봉 나오는데 팔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외국인이 샀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이 샀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보세요. 오히려 여기는요. 여기 보세요. 외국인이 샀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팔았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세력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만 보시더라도, 잠깐만 여기만 보시더라도,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 여기만 보시더라도요. 여기 보세요. 양봉 나왔는데 외국인은 팔았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도 팔고. 근데 어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음봉 났죠. 근데 그때는 샀잖아요. 외국인이 프로그램도, 그쵸? 그리고 기간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고, 이건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다음날 이렇게 음봉 나왔을 때도 샀는데 또 양봉이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양봉이 나왔는데도 여기 팔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어요. 이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이 이 종목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프로그램과 외인 동향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매매할 때 있어서요. 프로그램 매수 동향 같은 거는 별로 참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방금 그리고 두 번째로 매매한 화성밸브는 어때요? 대한고래. 이것도 비슷한 타점에 매매했잖아요. 방금요. 아까 이제 여기서 그쵸? 여기서 눌림 잠깐 한번 받고 여기서 던졌는데 이것도 보시면요. 보세요. 상관없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세요. 양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은 건드리지도 않았고 외국인과 프로그램 동향 보면 팔고 있고 그리고 요 양봉 나는데도 지금 팔고 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상승했는데 뭐 사긴 했지만요. 거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매매 동향과 일치하지 않고 별로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것도 세력주기 때문이에요. 시총이 한 1000억대? 아까 그것도 1000억대, 2000억대 세력주. 이런 것들은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라든지 수급 동향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실시간 수급 동향이. 왜냐면은 세력주는 그런 불확실한 기대감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다양한 수급 주체들 있잖아요. 개인, 외인, 그쵸? 그리고 또 기관이 있잖아요. 다양한 이 수급 주체들 중에요. 보이지 않는 개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큰 손이라든지 그런 보이지 않는 매매 동향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기관과 외인 수급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지금 이런 패턴 알려드렸었잖아요.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가는 패턴이에요. 지금 이런 패턴. 그리고 오늘도 이런 패턴이죠. 이거는요. 수급주에서 나오는 패턴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력주에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대파동 제가 여기 눌림 공략한 거잖아요. 이 눌림 파동 안에 이렇게 소파 3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눌림 타점 여기서 세력주는 공략하면 다시 2차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1등주라면.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요. 1파동, 2파동, 3파동이면요. 여기서 이제 소파 3파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세력주 매매의 그런 패턴이에요. 이건 수급주는 이렇게 안 나와요. 수급주에 가까울수록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력주에 가까울수록 이런 패턴이 나온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마찬가지 이거예요. 1차 파동, 2차, 3차 이렇게 가면요. 여기 소파 3파. 소파 3파 보이시죠? 아이고. 그쵸?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공략한 거예요. 세력주 매매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주였기 때문에 그쵸? 세력주였기 때문에 제가 세력주 패턴이 잘 나오는 그런 패턴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주 패턴은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정직하게 안 나오고요. 수급주는요.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갑자기 매수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가다가도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수급주는요. 추세가 상방이긴 하더라도 추세가 상방이면요. 세력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요. 수급주는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핵심 알겠죠? 그래서 이건 세력주 패턴에서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략했던 거고 수급주 같은 경우는 좀 더 불확실한 패턴이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아까 보세요. BHI 같은 경우도 좀 다르잖아요. 그쵸? 정직하게 나오는 것보다도 약간 이렇게 움직였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그쵸? 약간 조금 이거는 수급주냐 세력주냐 이걸로 따지면요. 수급주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은 차트적 제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이제 제가 이번에는 이 수급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수급주 매매하는 사람들이 보는요. 평단의 관점. 이것을 이해해야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평단을 보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매매 동향 창을 보시면요. 하나 시스템이죠? 이 하나 시스템의 창을 갖고 왔습니다. 잠깐만 여기 위를 볼게요. 그럼요. 이게 하나 시스템의 창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11월 6일부터 찍어놨어요. 왜 11월 6일부터 찍어놨냐? 네, 지금 차트를 보는데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일반 차트니까 이 차트로 보시면은요. 하나 시스템을 보시면 평단이 지금 최근에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죠. 여기서부터 매수를 한 거 보이시죠? 기관이라도 외인이라든지 여기가 며칠이죠? 11월 6일이에요.
11월 6일부터 이렇게 매수하면서 들어 올렸는데 그때 11월 6일부터 그래서 제가 이게 설정을 한 겁니다. 기간 설정을 지금까지.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볼 게 뭐냐면요 기간의 평단이 24,850원 그쵸? 그리고 외국인의 평단이 24,830 얼마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어저께 이제 이 매수 추이 보세요. 개인은 계속 팔고 있죠. 지금 이때 동안 올라갈 동안 개인은 계속 팔았고요. 기간은요 올라갈 때 계속 이제 샀다 팔았다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누적은 300만 주 넘게 있잖아요. 외국인은 어때요? 외국인은 엄청 많이 사들였다가 어저께부터 이게 바닥이 떨어질 때부터 사들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추이 안 나오는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기간은 이제 팔았다가 샀다가 하는데 여기 있죠. 팔았다가 샀다가 하는데 사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적이 쌓이고 있잖아요. 지금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순매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간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평단을 보세요. 지금 최근에 사들인 평단 여기서부터 어때요? 평단이 24,850. 평단의 관점에서 보시면요. 나는 25,000원대에서 24,500원까지 산다면은요. 그쵸? 외인들의 평단보다 비슷하거나 낮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외인들의 평단을 기준으로 보고 제가 평단의 관점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 외인과 기관들의 평단을 맞춰갖고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주식을 누가 제일 잘해요? 외인, 기관, 개인 중에 누가 제일 잘해요? 외인이 제일 잘하죠. 외인이 제일 잘하니까 외인의 평단을 믿고 들어가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외인들이 그리고 제일 많이 샀잖아요. 누적으로도 500만 주 이상 샀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간 것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어차피 제일 많잖아요. 외인들이. 주식도 제일 잘하고 돈도 제일 많고 그러기 때문에 외인들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편먹기 게임 할 때요. 어떤 게임을 할 때 뭐 축구라든지 뭐 농구라든지 그러면요. 어때요? 우리 게임 잘하는 애, 축구 잘하는 애, 농구 잘하는 애 이런 애들이랑 같은 편 먹으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걔네들이랑 같은 편 먹을 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크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그걸 잘하는지 걔네들한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플레이어 있잖아요. 주식 플레이어 중에 가장 잘하는 게 외인이니까 외인의 평단을 좀 추적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만약에 더 밀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 대응할지 그런 것들을 짜볼 수 있는 겁니다. 수급 매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큰 돈 있으신 분들이요 보통 수급 매매로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이 종목의 주포가 그쵸? 돈이 엄청 많고 얘네들도 수익을 보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런 흐름을 보고 우리도 같이 같은 편이 돼가갖고 같은 편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 있잖아요. 평단의 관점에서도 이해되셨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무손실 타점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어딨죠?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11월 15일 낙폭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무손실 타점이라고 해갖고 여기다가 막 요런도 안 떠졌어.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어요. 이날 설명드린 게 뭐였냐면은 이제 블로그에다 올린 영상 중에 설명드린 게 뭐냐면요. 이 무손실 타점에서 왔을 때는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만약 100억 있다면 100억 다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할매수로 들어간다면 그쵸. 신규로 분할매수로 들어간다면 무손실 타점이겠죠. 이날이 최고 낙폭했었던 노란 타점상으로는 과거 몇 년 동안이에요? 이게 과거 1985년부터 2024년 때까지요. 삼성전자가 한 번도 그 무손실 납폭 구간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단의 관점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보세요. 이 무손실 타점을 제가 분석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10%가 올랐어요, 실제로. 근데 보세요. 이게 이때거든요. 이제 낙폭 나중에 무손실 매매 낙폭 상용권 그거 배울 텐데요. 이 무손실 구간 있잖아요. 이 검은색 닫고 이 빨간색 화살표 떴을 때 그때 주봉을 한번 보세요. 이 주봉이 이렇게 노란색 구간에까지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 노란색 구간에서 떨어지면요. 이 과거에 노란색 구간을 다 보면요. 제가 저 영상에서 다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볼게요. 한 번도 실패 없이요. 계속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가 무손실 타점이 왔을 때 항상 그 시기 적절하게 영상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때 단순히 차트적 관점에서 봤는데 오늘은 어때요? 그 관점에서 봐보세요. 평단의 관점. 최근 삼성전자가 낙폭이 나왔었잖아요. 기관이 계속 파들이고 외인은 좀 이렇게 순매수, 그러니까 외인이라든지 오히려 개인은 계속 사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쵸?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누적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쵸? 누적. 근데 얘네들 평단을 봐보세요. 기관 평단이 7만원대, 외인 평단이 7만원대.
7만원대인데 지금 5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외인이랑 기관이 나중에 가만히 둘까요? 물론 얘네들은 횟물이 아니라 이제 선물이라든지 다른 구간, 다른 해칭 매매를 통해 갖고 수익을 취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평단이 얘네들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손실 타점이 왔을 때는 외인과 기관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쵸? 5만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진짜 여기서 최소한 7만원까지 나중에 시간이 가더라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사들이면서 평단이 더 낮아지겠죠. 앞으로 이제 낮아지긴 하겠 텐데 얘네들 평단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큰 손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평단이 나보다 훨씬 비싼데, 그리고 우리나라 시총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여기서 삼성전자인데, 그쵸? 그런 삼성전자를 이렇게 가장 싸게 사는데 외인과 기관 믿고 기다려 보는 거죠. 무손실 타점에 기다린다면. 그러면은 차트적으로도 봐도 평단의 관점으로 봐도 좋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관점을 다 봤죠? 어때요? 맨 처음에 이제 재료적 관점 설명드렸어요. 그쵸? 시장 트렌드에 맞는,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그쵸? 시장 트렌드에 맞는 일정 및 모멘텀 재료가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어때요? 기관 외인이 주도하는 수급주죠? 특히 이제 외인이 좀 더 영향이 크다고 봤습니다. 아까 그 매수 수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얘네들의 보유 비중과 그런 주가의 움직임에 약간 동행하는 그런 느낌이 기관보다 좀 더 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주의 그런 흐름이 있고, 주포가 이제 외인이 좀 더 영향력이 많은 수급주의 흐름이었고, 차트적으로도 보세요. 차트적으로도 신고가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눌림이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제일 좋아해요. 일봉 수익 눌림으로 들어가는 것들을요. 영역을 잡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평단의 관점에서도 25,000원에서 24,500원까지 주구장창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확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가장 좋아하는 수익 매매 기법 중에 하나라고 앞선에도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수급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수급, 외인, 기간, 그쵸? 프로그램은 이제 외인이 사용하는 그런 매수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말고요. 이제 수익 관점으로 재료, 그쵸? 그리고 또 수급, 외인, 기간, 그쵸? 그 중에 외인,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신고가 돌파되는 그런 상황이고, 눌림이 쳐 나오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더라도 시황 및 재료, 수급, 차트 3박자 다 맞는 종목이었어요.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장중, 개인, 외국인, 기관 수급을 장중에 확인하는 방법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프로그램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어떻게 그거 사들이는지 설명드렸죠? 수급 확인하는 거. 외국인이죠? 거의 이건 외국인이랑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래원이니까 장점 투자자별 매매 추이가 있어요. 제가 일단은 프로그램은 봤습니다. 나중에요, 프로그램이 이제 3시 30분에 마감되는 그 수량을 보시죠? 이렇게 25만 주죠? 이거를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요. 이건 실시간으로 볼 수 없어요. 이걸 보시면요,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쵸? 완전 똑같진 않지만 프로그램 수량 25만 주와 23만 9천 주 좀 비슷비슷하죠? 이건 천주 단위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인과 프로그램이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런 종목도 있지만 계속 그런 경향이 강한 종목들은 그런 경향을 앞으로도 계속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크게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계속 사들이면서요, 그쵸? 있는 모습이고, 하나 시스템의 주가는요, 프로그램과 동행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동행할 때도 있긴 하지만, 기간의 매도세에 의해서 약간의 왜곡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시고, 완전히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프로그램을 따라서 매매하면 더 유리하겠죠? 그렇지만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프로그램이 산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도 확률을 높이는 한 가지 수단으로 사용할 뿐 절대적인 그런 지표는 아니라는 거. 그쵸? 그건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기간의 수급을 장중에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전 여기 프로그램 수급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는 외인 그런 수급이랑 좀 약간 외인 수급을 볼 때 좀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기간의 수급을 장중에 확인하는 방법은요, 기간은 장중 투자자별 매매 추이로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내용으로. 빠르게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저는 이제 누적으로 나왔긴 했어요. 누적으로 이게 장중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 이게 장점이거든요. 실시간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간대별로 나와요. 9시 20분에 이렇게 원래 두 번째부터 나오거든요. 기간은요. 이 기간 거 볼게요. 이 첫 번째는 안 나오는데 두 번째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또 삼성전자 제가 예를 들었어요. 하나 시스템이구나. 누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9시 20분에 보통은 나와요. 실시간 수급 매매 이거 장점 추이는요, 빠르면
9시 50분에 나오고요. 여기는 9시 50분에 나오고 뭐 9시에 나올 때도 있고 10시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9시 50분 되면요. 조회를 클릭해 갖고 빨리 체크해 보고 싶으면요. 9시 50분부터 조회를 클릭해 갖고 보시면 돼요. 보통 늦어도 10시에 나와요. 그리고 실제 수급 매매할 때는 9시 수급 매매에서 동향 빨리 파악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기간 동향. 그때는요. 9시 50분부터 막 누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3차 보시면요. 11시 그리고 4차 보시면 1시 10분 그리고 이제 2시 10분 이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1, 2분의 오차 뭐 5, 6분의 오차 뭐 이렇게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의 이런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어때요? 이제 외국인은 계속 사들였지만 이 누적입니다. 누적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사들인 거 보이시죠, 외국인은? 근데 기간은 어때요? 기간도 중간에 한번 팔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사들였죠. 그 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기간이 여기에요.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이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여기 밑으로 적어놨어요. 기타 법인은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건 누적으로 보여드렸고 이걸 증감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증감. 시간대별로 증감이에요. 근데 보통 누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누적으로 눈으로. 근데 이건 시간대별로 증감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누적은 막판 누적은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법인의 수량은 따로 잡히는 겁니다. 이 기타 법인이라고 하면요. 보통요 이거예요. 창투사, 그러니까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인데 창투사와요. 우리 보통 자사주 매입하잖아요 회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하는 그럴 때도 이 기타 법인으로 나오고 대부업체, 뭐 창투사, 뭐뭐 인베스트먼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사들였을 때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간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기간이 투신이 3천 사고 연기금이 3천 팔았잖아요. 그래서 0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4천 여기 안 잡혔잖아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 개로 이렇게 따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투자자별 매매추 있잖아요. 이건 외국인은 볼 필요 없어요. 아까 외국인 프로그램으로 보는 게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기간으로 볼 때 보통. 그쵸? 특히 기간 매매 동향에 참고합니다. 이거를요. 기간 매매 수량이 어떻게 잡혔는지. 그리고 A는 프로그램 매매 동향으로 아까 그 차트를 봤잖아요. 일봉에다 차트 설정한 거 그걸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개인 기간 외근 수급을 장중에 거래원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요. 이런 거래원 입체 분석이라는 창이 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이게 매매 그게 나와요. 창구별로 매수 매도 그런 순매수 수량 그리고 순매도 수량이 나오는데요. 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내 증권사 대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외워두는 게 좋아요. 한국투자증권이랑 신한투자증권이에요. 이거 여기를 통해 갖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요. 그리고요 개인들이 사용하는 국내 증권사 대표 한 가지는 아시겠죠?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은 대부분 개인들이 많이 활용하고요. 미래에셋증권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건 개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이 한국투자증권이나 신한증권 투자증권을 통해 갖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많이 보면 저절로 익혀지지만 잘 모르신다면 지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가 아니라 이제 외국계 증권사 있잖아요. 외국계 증권사로 이렇게 거래원에 나올 때는요, 이게 파란색으로 나와요. 이 외국계 증권사는 이게 팔았다고 하면 파란색으로 나와요. 이건 외국계 증권사겠죠. 메릴린치, JP 모간이요. 그리고 이제 팔았을 때는 이렇게 파란 색깔로 나오고요. 순매수 수량이 잡힐 때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국계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외국계 증권이 여기 안 떠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 갖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 정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요, 나중에 켜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외인이 사용하는 국내 증권사 이거 두 개랑 그리고 개인 사용하는 대표 두 가지는 키움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이제 상가 매매할 때 있거든요. 상한가 매매할 때 교보증권에서 상한가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교보증권이 매수를 많이 하면서 상한가를 잠겼을 때는 상한가 좀 강한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용이에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상한가 갔을 때나 거의 급등한 고점에서요 엄청나게 매물을 쏟아내는 그 증권사로 유명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한다기보다는요 그런 상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항상 예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수급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주 매매 관점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보시면은요 한 가지 더 설명했네. 잠시만요. 한 가지 더 설명해 뭐냐면요. 여기 외인 매수 있잖아요. 이 매수가 아까 여기 요거 한번 뜯겨 볼게요.
땡겨봤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좀 크게 할게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이거 장점 투자자별 마지막 종합 있잖아요. 이 기간이 이게 샀잖아. 보세요. 23,000 그쵸? 23,000주. 그리고 외국인이 223,000주. 근데 얼추 비슷해요. 223,000주. 그쵸? 이건 거의 추정치랑 실제로 결과 나왔을 때가 비슷비슷하죠. 거의. 근데 조금 더 많죠? 근데 어때요? 기간의 수량은 여기보다 훨씬 많네요. 추정치랑 조금 오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오차도 좀 발생합니다. 보통은요.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추정일 뿐이에요. 추정치. 장점 추정치일 뿐이에요. 결과는 마지막에 결과는 여기가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까 그 프로그램 순매수 그 실시간 흐름을요. 이제 외국인의 그런 매수 물량이라고 추정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많은 차트를 보여드렸죠. 비슷한 거. 그걸 통해 갖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기간은요. 이 동향으로 파악하는 건데 이 동향도 장점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보통 순매수 수량이 이렇게 많이 이 정도 잡히죠. 플러스로 잡히면요. 여기서 좀 더 나중에 크게 잡히더라고요. 보통 그래요. 이거는 맨날 비교를 해보세요. 수급주 매매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보통 추정치 이렇게 누적의 경우 기간 같은 경우는요. 추정치보다 실제가 기간 같은 경우 추정치보다요. 이제 실제가 순매수했을 때 플러스가 좀 더 크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는 거 한번 매매해보면서 스스로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요. 다 이해되셨나요? 어느 정도? 이제 수급주 매매에 대한 그런 창들이라든지 관점들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한 거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보고 마치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수급주 매매 이 정도 반드시 이해하자라고 제가 다 표현을 했고 실제로 수급주 주포 파악하는 직관적인 방법 설명했죠. 아까 차트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흐름이죠. 외국인 보유 수량과 이제 기관 보유 수량의 그런 추이 있잖아요. 그 추이와 주가의 추이를 보면서요.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주포를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 시스템의 주포 세력은 누구일까요? 외인에 좀 더 가깝겠죠. 기관보다. 아까 그 보유 수량들 보셨죠. 그 보유 수량과 주가 간의 움직임 간에 약간 동행하는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떨어질 땐 주가도 떨어지고 외국인 보유 수량이 늘어날 땐 주가도 커지고 그쵸? 이게 조금 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외인이. 기간도 마치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요. 외인이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외인 실시간 매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죠.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통해서 실시간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긴 다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현황을 보기 전에 한번 여기 차트로 확인을 해보세요. 과거에 프로그램 매수 동향과 외국인 매수 동향이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걸 통해 갖고 추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활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실시간 프로그램 매수에 보는 것이 의미 있을까요? 제가 아까 수급주는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BHI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1승이라든지 어때요? 1승이라든지 아까 뭐였죠? 화성밸브. 그쵸? 이런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수급주가 아니라 세력주이기 때문에 세력주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세력주 매매 패턴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는요 수급주일 경우겠죠. 수급주일 경우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더 세력주보다 의미가 훨씬 크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수급주에 대한 전체적인 핵심을 좀 다뤘고요. 실제로 디테일은요 그 수급주 창을 통해 갖고 본인이 스스로 경험해 보면서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씩 다뤄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말 편히 쉬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